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문명의 발달과 문화를 중요시했던 영국의 앤 여왕은 1710년 저자의 동의 없이 어떤 저작물도 출판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앤 여왕법인데요. 20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저작권은 인쇄 출판물을 넘어 예술에서 AI 분야로도 확장돼 문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본적인 권리가 됐습니다. 경세재민 촉 이번 시간은 창작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힘. 그 힘은 저작권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창작자, 저작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험하면서, 즐기면서 저작권을 배우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 6월 17일이었죠.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좀 인사 간략하게 해주시죠.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매경TV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사실은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업무 보고도 받고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AI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어서 해나가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도 인기고 K-드라마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제는 K-웹툰까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작권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작권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이 저작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저작권은 창작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네.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저작권이 중요해진다는 의미는 저희가 계속해서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저작권 시스템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저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려면 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인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법적인 또 의미를 저희가 짚어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음악, 미술, 영상, 그 외에도 어문이라든지 그다음 도면,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창작물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현실로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글짓기라든지 그림을 그려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창작물이고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 모두가 다 창작자, 저작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글짓기 대회, 동요 대회 이렇게 한 번쯤 나가본 경험 모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창작자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모두 자신의 저작권을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건데 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예,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작물과 같은 경우, 저작권과 같은 경우에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있다. 그거는 아이디어죠. 그런데 유사한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별개의 창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창작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창작물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 남이 만든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무 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보장되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등록제도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성명이라든지 창작 연월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 등기부에 등재하는 그래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네. 이 자체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창작자를 추정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에 대한 근거 자료, 외부 대항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저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제도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권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업적인 저작물은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구나 창작물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작권 제도는 보호도 하지만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제한이 인용 부분인데요. 아,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인용이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셨던. 정말 많이 예. 하잖아요, 인용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짧게 요약해서 제공해 주면서 나는 인용한 거다라고 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전체 작성하신 창작물 내지는 이거는 창작물이 아니죠. 예, 이게 지금 이런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량에서 창작된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남의 저작물을 이용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침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나 네. 드라마 다시 보기, 몰아보기 이렇게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부 다 침해인가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라이센싱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불법이라고 권리자가 요청을 할 때는 네. 그 파일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유지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뭐 영상들이라면은 아마 좀 제휴라든지 이런 식의 해결책을 찾은 그런 영상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보면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굉장히 사용 조건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저작권 침해. 침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최근에는 사실은 AI 쪽이 이제 굉장히 좀 핫 이슈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AI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이 될 거고 최근에는 AI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때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학습할 때 어떤 창작물들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 자체도 그 기존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분께서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저작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작권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그런 건 없어. 윌러브 저작권. 이번에는 기관 이야기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중요해진 저작권과 또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통해 정책 개발을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작권 분쟁이 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알선을 통해서 분쟁 해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 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인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저작권이 투명하고 풍요롭게 좀 이용될 수 있고 유통될 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작권의 유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용 정보라든지 권리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그 거래에 대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저작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작권의 해외 진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저작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음악 시장이고 음원이거든요. 예. 음원 시장 분야에서 정산도 투명해야 될 거고 또 분배도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작권위원회가 이런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음악 분야가 저작권 분야 중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아, 그래요? 어떤 예. 점이요? 사실은 저작권은 사적 계약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출판을 한다 그러면 작가와 출판사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화도 좀 빨랐던 부분들이 있고 이용 행태도 망라적 이용이라고 해서 모든 노래가 다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갔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노래가 없다. 그럼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그러니까 노래방은 모든 노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특정 노래만 계속해서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노래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리자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사실 그 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작사, 작곡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집중관리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리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권리들을 모아놓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계약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자들 단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만도 2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 실현자들 단체가 있고, 그다음 음반을 제작하는 단체도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특히 음반 제작자 같은 경우는 기업이다 보니 그 위탁을 해서 단체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단체 내지는 뭐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음악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권리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음악을 이용했느냐? 이용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어떤 사람한테 얼마가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건 다 데이터베이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권리자,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유통 활성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저작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왜 저희가 카페나 헬스장에서 이렇게 대중음악들 자유롭게 듣잖아요. 이럴 경우 저작권에 뭐 걸리지 않는 건지 좀 개념을 짚기가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저작권과 저작물의 개념인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반을 사서 내가 듣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니면 영화를 사서 영화 CD를 사서 영화 DVD를 사서 내가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입장료를 받고 내가 상영을 한다. 네.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공연권은 공중에게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뭐 카페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악을 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상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업시설에서는 비용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예방을 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창작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소위 얘기하는 갑을 관계라고 하죠. 아, 예. 그러니까 출판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서비스를 하는 쪽이 이제 워낙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 그 어떤 대등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저작권 법률 지원 센터를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 변호사가 그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년간 약 한 3,000건 정도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직접 저작권에 대한 지원을 해드린 것이 한 50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해외에서 K 콘텐츠 열풍이 정말 거세지 않습니까?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인기를 이어나가고 또 진출도 확대를 해야 할 텐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 나가서는 그 가지고 있는 권리의 명확화하는 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의 권리 확보인데요. 네. 물론 국내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무 절차 없이 권리는 발생합니다만 누가 언제 창작했는지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면 더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는 소송을 하기 위해선 저작권 등록을 선제 조건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누가 가지고 와서 물건, 그 컨텐츠를 판매하려고 했을 때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인증, 공식 기관의 어떤 인증 등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200개 업체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목을 뺏기게 되면 아무리 내가 저작물 내용을 보호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AI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산업이 다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또 AI가 빠질 수 없는 그런 화두잖아요. 저작권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I 저작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3대 음반사가 AI 업체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AI 저작권에 있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뭐 지난 몇 년 전부터 AI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올해는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서 그 워킹 그룹 2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그런 토대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사실은 1차 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네. 그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아. 우리말과 영어로 발간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영어로 된 것을 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학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 어렵네요. 이 경우에 AI가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을 쓰게 되는데 말씀 주셨던 그 창작자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내 창작물을 AI가 학습하는데 무단으로 썼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AI 학습을 위해서 기존의 창작물들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AI 산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사실 AI 산출물은 저작물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네. 예, 산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 다만 이 부분이 AI가 만든 거냐,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만든 거냐. 그 차인 거예요?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만들면 저작물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 AI 결과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앞서 얘기 드렸던 네. 부분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구별을 할 수가 없으면은 뭐 인정 불인정 어떤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AI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국 국회 가서 입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논의들이 됐을 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이 돼서 빠르게 논의가 되고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실무적으로 이용 활성, 아까 그 기존의 창작물들의 학습 이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용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보다 조속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AI 저작권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남은 임기 동안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실지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뭐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지금이 AI라든지 아니면 디지털화, 글로벌화 이런 측면에서 저작권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와 이 저작권의 보호, 그다음에 창작의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위원회가 어떤 인식 제고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와서 이제는 그 일반 국민들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네. 생기고 있어서 저희 조직 자체가 보다 전문화되고 세밀화되고 구체화돼서 보다 현장에서 원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작년에 저희 저작권 박물관이 새롭게 설립이 됐습니다. 네, 저작권 박물관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최초고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진주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에는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오. 즐기면서 이제 저작권을 배우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다 친숙하게 저작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 박물관까지 저희가 꼭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종합대책을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서범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